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의 세계 대결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간과 기계 바둑 대결, 과연 누가 승리를 할까요? 네, 양측의 승리를 점치고 있는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의 승리를 예상하는 정수영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그리고 알파고가 승리할 거라고 예상하는 김진호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컴퓨터와 인간과의 경쟁이 참 예전부터 계속돼 왔죠. 그리고 또 뭐 퀴즈와 또 체스의 대결이 있었고, 실제로 체스는 이제 기계가 이겼습니다. 굳이 비교를 한다면 바둑은 좀 더 복잡한 그 게임이기 때문에 또 다를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 보시기에서 바둑은 얼마나 더 복잡한 경기인 건지, 이전과 체스와 인간 대결과 좀 비교를 한다면 어떤 게 다른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바둑은 저희가 얘기할 때 네네. 인류가 개발해낸 가장 지적이고 가장 이제 심오한 게임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바둑은 뭐 게임만이 아니고 예. 또 뭐 어떤 생각하는 예술이다. 또 인생의 축소판이다. 뭐 이제 그런 요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깊이가 있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두는 그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바둑은 정해져 있지가 않고 그 바둑을 두는 사람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제 고르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창의성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체스하고는 어떤 그 복잡하고 어떤 그런 정도에서 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김 교수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죠? 제가 그걸 조금 더 정 교수님 말씀하신 네네. 걸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우선 첫째, 바둑이 어려운 건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경우의 수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내가 둘 곳을 찾고 그다음에 또 상대가 두니까 이게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체스의 경우는 88이 64 정도의 지점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35군데에서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네. 경기의 길이는 한 80회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35에 80승이 되니까요. 10으로 표시하면 10제곱으로 표시하면 10에 123승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말도 안 되게 바둑은 어려운 게, 놔야 될 곳이 19 곱하기 19니까 361인데 평균적으로 250개 정도의 지점을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게 한 150수, 200수 진행됩니다. 그래서 만약 네. 150수만 진행된다 그래도 250에 150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10에 360승에서 10에 한 600승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이 체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하고, 더 복잡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체스는 장기는 포는 포고 말은 말입니다. 네. 죽을 때까지요. 그래서 내재적인 가치라는데 이 가치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형세를 판단할 때 체스나 장기는 가능한 게, 내 차가 어디 있고 말이 어디 있고 또 상대방은 뭐를 갖고 있고 그 갖고 있는 개수나 종류나 위치에 예. 따라서 누가 이길 것인지가 나오는데, 바둑은 돌이 다 가치가 똑같고, 근데 가치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상황적 가치라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석 작전을 하면 저희가 다 버리는 게 되니까 돌의 가치가 나 입장으로서는 없고, 네.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이게 충몰이라는 거에 해당돼서 엄청나게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나 때문뿐만 아니라 상대가 잘 두고 그러면 또 내 가치가 막 변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누가 이길지를 평가를 해야, 내가 여기다 두면 내가 유리할지를 평가해야 예. 되는데 그 두 가지 너무 많고 평가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그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바둑은 네. 이 인류 사람 고유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말만 들어도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또 변화무쌍하다는 경기라는 점에서 훨씬 더 체스보다는 더 복잡한 경기라고 좀 볼 수 있겠군요. 네, 네. 그래서 바둑이 인공지능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여겨져 왔는데, 알파고가 지금 도전장을 내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알파고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해 주시죠. 알파고는 그냥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인데 그냥 다른 소프트웨어하고는 약간 다른 게, 엄청난 그 하드웨어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지금 뭐 1202개의 CPU하고 176개의 GPU인데, 이 GPU를 여러 가지 섞은 건 이건 이미지로 처리하기 때문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거고요. 근데 소프트웨어인데 엄청난 지원을 받는 소프트웨어다. 근데 소프트웨어 자체는 심화 학습이라는 딥러닝이라는 그 기법이 적용된 3개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아까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시뮬레이션 파트가 하나 있고, 그래서 주요 파트가 4파트로 이루어진 소프트웨어입니다. 예. 자, 알파고가 지난해 10월에 중국계 유럽 기사인 그 판후이 2단과 대결해서 승리를 하면서 인공지능 AI의 진화를 세상에 알려왔는데요.
구글에 의하면 현재 알파고는 사람이 1000년 이상 걸릴 그 100만 번의 대국을 한 달 안에 학습했다. 이런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정확히는 유럽 아마 고수들 6단에서 네네. 9단 그 사람들의 기보가 있는 사이트로부터 그 데이터를 16만 대국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6만 대국 중에서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뽑아서 3천만 장면 예. 대국 상황을 뽑아서 3천만 개를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디다 두더라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걸 처음에 그 지도 학습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학습도 인공신경망으로 했는데요. 예. 그걸 배우는데 딱 3주가 걸렸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사람으로서는 그 기간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기계로서 당연하죠. 가능한 부분이군요. 예. 네. 이런 알파고의 지금 계속 바둑을 막는 인간계의 바둑 최강은 바로 예. 우리의 이세돌 구단이 아닐까 싶은데 이세돌 구단 하면은 어떤 바둑을 두는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이세돌 구단은 그 전투 바둑,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추어 분들이 좋아하는 화려한 그 싸움 바둑의 대명사고요. 싸움 바둑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좀 독창적인 수를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장면에서 왜 여기를 생각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수들을 종종 잘 두죠. 예. 그래서 좀 가장 좀 창의적인 기사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 교수님께서는 이세돌 구단의 승리를 예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앞서 들어봤더니 알파고의 실력이 점점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무시 못할 실력이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좀 어떤 이유 때문에 예상 이렇게 하신 겁니까? 네, 알파고의 실력이 많이 늘어서 사실 뭐 그게 어느 정도 될지를 저희도 조금 확실하게 지금 정보가 없기 때문에 대국을 보셔야 이제 좀 네, 판단이 네. 가능하시겠죠. 네. 예. 그렇지만은 이제 알파고는 어떤 이제 그 장면에서 고수들이 둘 수 있는 수를 몇 가지 뽑아내고 네네. 그 수가 이제 이길 확률 이런 걸 찾아서 이제 최선의 수를 찾는 건데 사실 이제 뭐 바둑에는 이제 뭐 그런 거 말고도 네. 다른 이제 전략을 구상하는 이런 요인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상대편의 그 바둑 스타일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또 현재 형세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전략을 짜는데 알파고가 뭐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뭐 세밀한 어떤 그런 테크닉 정도는 이제 구사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세돌 구단이 이길 걸로 그렇게 봅니다. 교수님 이제 바둑학과 교수님이시고 또 전문가시기 때문에 근데 아까 이제 김 교수님 말대로 너무나 많은 수들이 있다라고 경우의 수가 있다고 했는데 수많은 그 바둑 게임을 보시면서 경기를 보시면서 이거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경우의 수다라는 게 아직까지도 나오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군요. 보통 묘수다, 뭐 귀수, 귀신도 놀랄 만한 수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예상에서 벗어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종종 나오죠. 그렇군요. 네. 예. 반면에 교수님께서는 알파고의 승리를 지금 예상하고 계신데요. 예, 그래서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는 뭐 첫 번째 이유는요, 알파고에서 그 어떤 성능이 입증이 됐습니다. 엄청난 성능이죠. 유럽 아마 고수들의 대국, 유럽 아마 고수들은 프로 선수들을 프로에 정식 입단한 선수들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선수들입니다. 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세계의 심층 인공 신경망을 통하고 또 하나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정교하게 결합을 한 소프트웨어가 자기 실력이 자기가 배운 거는 낮은 수준이지만 절대 이길 수 없는 하노이 2단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의 성능은 입증이 됐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무엇을 했겠느냐? 아마 선수들의 기보가 아니라 아시아 최정상 프로의 기보를 처음부터 입력해서 똑같은 과정을 밟았으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돼서 이세돌 선수하고 대국해서 충분히 이길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어느 날 생긴 게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이 구글에서는 인공지능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예. 그 인공지능에 아주 전력을 회사들을 사들이기 시작했고요. 그 중에 최고 중에 하나가 이 심층 인공신경망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번에 다 투입됐고 그 사람들은 이 엄청난 기법을 바둑에 처음 적용한 사람들이고 제대로 적용한 사람들이고 거기서 모자란 게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을 훨씬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딥마인드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딥마인드를 인수를 하려고
페이스북하고 경쟁을 통해서 조그만 회사고 사람도 몇 명 없고 매출도 없는 회사인데 6천억, 7천억에 주고 사들였습니다. 예. 그래서 합쳐져서 그게 1년 반 만에 그게 이제 2년 전에 샀고 1년 반 만에 알파고를 만들어서 그런 경지에 왔고 알파고가 그 5개월 사이에 이세돌 선수를 목표로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파누이 2단을 위해서 준비했듯이 이세돌 구단을 위해서도 똑같이 준비했다. 자신 있다. 그러면서 또 회장도 불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얼마나 자신 있는지 알 수 있죠. 6개월, 그러니까 10월에 파누이 2단과 했으니까 이제 시간이 몇 개월 지났는데 이 실제로 딥마인드 측에서도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스스로 진화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얼마만큼 변화했고 얼마만큼 실력이 늘었고 이런 거를 그들도 잘 전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혀 모르죠. 예. 벌써 그 파누이 2단을 이길 때만 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지금 오늘 있다 아자황이라는 사람이 있고 아자황이 아마 6단인데 그 사람도 모를 정도고 훨씬 높으니까 잘하긴 잘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는 몰라서 답답해하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충분히 아시아 최정상 선수를 네. 불러다 뭐 연습대국을 스파링이라 그러죠. 스파링도 했다고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정 교수님, 그 바둑에서도 모든 스포츠가 그러하지만 멘탈이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당연하죠. 정신적인 압박이라는 심리적 압박이라는 걸 굉장히 잘 견뎌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이제 알파고는 기계이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그 압박을 받지 않는다. 또 그 심리적인 상태가 전혀 변하지 않으면서 최선의 수를 빠르게 둘 수 있고 연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세돌 선수는 이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의외로 알파고가 잘 둔다면 어떤 심리적 압박 같은 게 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 알파고야 뭐 감정이나 뭐 이런 거를 느낄 네네.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세돌 구단 경우는 처음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두다가 상대가 이제 굉장히 좀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 이제 심리적인 동요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이세돌 구단도 이 뭐 그 거액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워낙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한편으로는 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근데 이세돌 구단은 그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네. 얼마만큼 그리고- 강하게 이길 좀 지켜봐야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알파고의 약점을 짚어보자면 포석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포석은 뭐 알파고뿐만 아니라 인류 프로 기사들도 다 힘든 게 둘 때가 굉장히 많고 뭐 지점 간의 차이, 착점 지점 간의 차이 이런 거를 어떻게 계량적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힘들다 그러죠. 그렇지만 프로들은 감각이 있고 그런 걸로 의존하는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알파고의 가장 큰 약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데요. 알파고는 자기가 포석 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포석 단계하고 다음 그 한참 진행된 게하고의 차이점은 내가 몇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그 몇 개가 많다 그런 차이지 내가 포석이라 어차피 포석 단계나 다음 단계나 치열하게 계산을 해서 정하는 건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포석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건 없습니다. 김 교수님, 그 아까 경우의 수 엄청난 숫자의 경우의 수를 얘기해 주셨는데 기계이기 때문에 네.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알파고가 이런 이세돌 구단 세계 최강과의 대결을 통해서 지금은 이번에 진다 하더라도 그 학습 능력이 계속 늘어난다면 나중에는 정말 그 이세돌 구단뿐만이 아니고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최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알파고가 져도 그거는 엄청난 소득이다. 변화무쌍한 이세돌 선수하고 도 봐서 거기서 어떤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그거는 전혀 모르시는 말씀이고요. 예. 왜냐하면 알파고한테는 데이터 하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00개 있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그러면 벌써 3천만 개씩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세돌 대국을 앞두고 이세돌 선수를 특별히 연구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는 이세돌 선수의 모든 대국을 갖다가 연구를 할 수도 없어요. 그거에서는 어떤 패턴을 찾기도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세돌 선수가 한두 번 더 본 게 몇십억 이상의 가치가 있을 거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렇군요. 빅데이터
인공신경망은 엄청나게 많은 입력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 소수의 대국은 있으나 같이 마나한 있는 겁니다. 대결이라도 그러니까 한두 번의 소수의 대결로 뭐 갑자기 전혀 의미가 늘어난다 없습니다. 이런 거는 뭐 생각할 수 예. 없는 부분이군요. 예. 네. 알파고 하면 정말 감정 기복도 없고요. 무한 체력의 소유자인데 그렇습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세돌 구단이 지금 어떤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한 2주 전쯤에 뭐 그 행사장에서 한번 봤습니다만 그때는 뭐 자신만만한 표정이었고 하지만 이제 전략 같은 거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네. 근데 아마도 이제 이세돌 구단은 이 상대가 컴퓨터니까 컴퓨터는 이제 어느 정도 정형화된 우리가 흔히 정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정석에서 좀 벗어난 그런 그 플레이를 좀 구상할 가능성이 많고요. 특히 그 이제 패라고 하는 좀 독특한 것이 있죠, 바둑에. 예. 그 일종의 이제 바꿔치는 그런 그 기법인데 예. 이제 그런 걸 쓸 때는 바둑이 굉장히 뭐 좀 복잡해져요. 패는 이제 요술장이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패를 걸어서 이 알파고가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그렇군요. 해봅니다. 정 교수님 이제 그 바둑 규칙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이게 시청자분들께서도 바둑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국이 이제 백을 잡은 기사에게 덤을 7.5집을 준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흑이 먼저 성공을 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제 어드밴티지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흑을 먼저 잡고 백을 먼저 잡고 하는 그 개념 그거부터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그거는 아마도 이제 이렇게 그 보통 이제 우리 돌 가리는 방법에 의해서 네, 네. 가리거든요. 흑백을 그렇게 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덤이라는 게 그 7집 반인데 조금 사실 좀 큽니다. 우리 이제 김진호 교수님이 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네네. 그 7집 반은 좀 오히려 이제 프로들 같은 백을 잡고 싶어 해요. 기왕이면 뭐 먼 성공 안 하고 내가 예. 나중에 안 내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덤에 그 먼저 두는 그 어드밴티지의 그 대가가 조금 그쵸. 크다는 거죠. 어. 근데 뭐 어차피 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두는 거니까 네네. 큰 상관은 없는데요. 그 이제 중국에서는 어쨌든 그 덤을 좀 크게 하고 있고 한국은 6집 반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게 덤이 4집 반이었다가 점차 늘어난 거라고 네. 하던데요. 예, 4집 반이었다가 처음엔 4집이었죠. 4집 반인데 비기는 게 생기니까 그래서 4집 반, 그다음에 5집 반. 예. 그러다 이제 뭐 2000년 초에 들어서 6집 반. 중국은 1988년부터 응창기 이래부터 7집 반, 그러니까 8집인데 7집 반이죠. 그렇게 변화했는데요. 그만큼 먼저 두는 사람이 이 굉장히 그 뭐 어차피 영역 싸움이니까 유리해서 그게 변화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7집 반 경우에는 내가 먼저 안 두고 난 7집 반을 갖고 100으로 잡고 하겠다 그러는 전문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히 아직 뭐 그쪽 부분 연구는 아직 안 돼 있지만 6집 반에서 7집 반 사이가 그 먼저 두는 이점이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제한 시간이 2시간으로 정해졌습니다. 이거는 이세돌 구단한테 유리할까요? 아니면 알파고한테 유리할까요? 네, 그거 가지고 좀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요. 예, 예. 저는 이제 그 이세돌 구단에게 좀 불리하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프로들은 사실 뭐 수일기를 이렇게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보고 특히 그 뭐 속기파 이제 저도 좀 예전에 빨리 두는 편이었는데 뭐 수일기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딱 보면은 이미 어느 정도 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각적으로 이렇게 둬도 크게 뭐 이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는 그렇게 감각으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세돌 구단이 시간이 긴 바둑이면 불리하다 그랬는데 근데 요즘 더 들어보니까 알파고는 워낙 처리 속도가 빨라서 몇 초 안에 뭐 다 이걸 본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본다면은 또 이세돌 구단에게 약간 유리한 면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한번 좀 지켜봐야지 될 것 예. 같아요. 이 룰이요. 지난번 판우이랑 둘 때도 네네. 룰은 구글 측에서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1시간에 30초 초읽기 3회로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지금 뭐 이세돌 측에서 시뮬레이션 할 시간을 많이 주려고 알파고한테 배려해서 2시간으로 하고 초읽기도 30초짜리보단 1분 초읽기는 상당히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그 알파고를 배려했다는데 제 생각은 그게 아니고요. 서로 합의했을 텐데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랬을 거고 아마 이세돌 쪽에서 이걸 원했을 텐데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끼리 바둑을 둡니다. 대회도 하고 막 자기네들끼리 연습대회도 하고 모든 룰이 5초 이내입니다. 다 이게 밀리세컨드, 천분의 몇 초를 예. 계산하는 팀들이라 제한 시간을 5초밖에 안 줘요. 5초도 너무 많이 주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알파고를 배려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는 거는 조금 알겠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관계없다. 자, 끝으로 좀 시간 관계상 정 교수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경기의 관전 포인트 짧게 좀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뭐 이 기계인 컴퓨터하고 두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컴퓨터와 인간 고수의 어떤 그 차이점 이런 것들은 어떤 건지를 좀 보고 이렇게 그 관전을 한다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지금 세계 바둑 대결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